안녕하세요. 릴라의 여행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으로 가고 있어요. 여행 취향도 나이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젊을 땐 이국적인 풍경이 마냥 좋았는데요. 사막의 끝없는 고요와 만년설 빙하 같은 것들요. 중년이 되면서 우리 땅에 점점 발길이 쏠립니다. 어딜 가든 우리 역사 한 조각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고요. 그 작은 파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뜻밖의 위로와 안식을 선물할 때가 많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 영남알프스를 관통하는 제약산 터널과 신불산 터널을 거쳐 울산에 도착했어요. 울산 여행의 시작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은 단 2곳인데요. 태화강은 순천만에 이어 2번째로 지정된 국가정원이에요. 태화강 동굴피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태화강 전망대를 먼저 보러 갑니다. 태화강은 울주군 백운산에서 발원해서 울산만으로 흘러가는 1급수 생태하천이에요. 원래는 오염이 심각했던 강이었대요. 울산이 공업도시가 되면서 한때 죽음의 강이라고도 불리웠는데요. 2004년부터 강 살리기에 들어가 지금은 강변 심리대숲으로 유명하고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했어요. 심리대숲으로 가기 전에 태화강 동굴피아와 그 옆 산길을 따라 남산로 전망까지 보고 갈게요. 태화강 동굴피아는 1940년대 일제가 만든 남산 동굴을 관광지로 재단장한 곳이에요. 태평양 전쟁 때 진지 및 군사물자 보관용으로 만들어졌어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이런 동굴이 많은데요. 동해안도 식민지 수탈의 아픈 역사에서 비켜갈 수 없었네요. 동굴피아를 나와서 뒷산을 올라갑니다. 이름은 울산 남산 근린공원이고요. 목적지는 남산로예요. 동굴피아에서 15분이면 닿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금세 다 왔네요. 누각에서 보는 전망이 훌륭한데요. 태화강 너머 울산 중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산로가 있는 이곳은 울산 남구예요. 남산로를 내려가 이제 태화강 심리대숲을 직접 보러 갑니다. 강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국가정원 주차장에 차를 세울 거예요. 안내센터를 지나 은하수길로 산책을 시작합니다. 빽빽한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곳이네요. 대숲을 보면 늘 최명희의 소설 혼불이 떠오릅니다. 대숲은 강변을 따라 4km 정도 이어지고요. 왕복 40분쯤 걷고 주차장 부근에 있는 만회정을 보고 걷기를 마무리했어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 태화강입니다. 다음으로 울산 중구에 있는 외솔기념관으로 갑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외솔 최연배 선생 고향이 울산이에요. 동상 아래 선생의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어요. 한글이 목숨. 외솔 최연배 선생은 1910년 국어강습소에서 주시경 선생을 만났고 인생이 바뀝니다. 주시경 선생은 대체 어떤 분이었길래 제자들이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분투했을까요? 주시경 선생은 만 39세에 일찍 세상을 떴는데요. 그 젊은 선생이 남긴 영향은 지대했어요. 제자들은 식민지 시대 서술 푸른 칼날 아래서도 목숨을 걸고 스승의 뜻을 이어 사전 편찬 작업을 했죠. 최연배 선생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어요. 당시 이분들의 표준 문법 정리와 사전 편찬 작업이 없었더라면 해방 후에 바로 교과서를 펴내지 못했을 거예요. 조선어 학회 활동은 가장 훌륭한 독립투쟁의 하나였죠. 최연배 선생은 해방 후에도 국어 연구에 매진했고요. 한글 전용을 계속해서 주장했는데요. 신문에서 한글 전용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1988년에 와서였어요. 이건 선생이 1930년대 어느 방명록에 남긴 글귀예요.
대부분 한자로 채워진 방명록 속의 한 페이지가 성각자의 정신을 보여주네요. 기념관 뒤로 최연배 선생 생가가 있어요. 2010년에 복원한 것이라는데요. 선생의 무덤 비석이 인상적이에요. 선생의 묘가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하면서 가족들이 묘비를 여기 기증했대요. 순 우리말로 쓰여 선생의 한글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묘비예요. 생가 건너편으로 외솔 한옥도서관도 있는데요. 여기가 과거 울산 병영성 자리라 복원한 옛 우물이 있고요. 실내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가가 있어요. 한글을 통해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최연배 선생을 기억하며 외솔 한옥도서관을 떠났어요. 외솔 기념관에서 1km 거리에 울산 병영성이 있는데요. 여기도 들러볼만 해요. 병영성은 읍성과 달리 방어용 성격이 강한 성이래요. 이곳은 경상 좌도 병마절도사가 머물던 성이기에 경상 좌도 병영성이라 불렸어요. 울산 병영성은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 태조 때 처음 축조되었는데요. 고려 말과 조선 초엔 왜구의 침략이 심각했고요. 동해안의 울산도 왜구들의 침략 경로 중 하나였어요. 500년 전엔 왜구가 재직 드나들듯 자주 침략했던 곳인데 지금은 동네 주민들의 훌륭한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전망도 좋고 길도 잘 정리돼 있어 잠시 걸으며 여유를 즐겼어요. 이제 울산 북구로 갑니다. 여기는 박상진로고요. 신도시 느낌이 물씬 나는 곳에 박상진 역사공원이 있어요.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 의사를 기리는 공간이 2017년에 문을 열었어요. 생가 전시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박상진 의사는 1884년 9월 말에 울산에서 태어나 일가가 모두 독립운동을 한 왕산 허위선생 문화에서 배웠어요. 1915년 광복회를 설립해 치열한 반일투쟁을 벌였고요. 1918년 대구에서 체포되어 1921년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어요. 그의 나이 만 37세였어요. 광복회는 1910년대를 대표하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예요. 경주 세금마차 탈취 사건이 유명하고요. 친일 부호들을 처단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주의 독립군을 양성해 일본과 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죠.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도 광복회 멤버였어요. 흩어진 알매 조각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답사의 즐거움이에요. 생가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공원에도 박상진 의사의 생애가 잘 소개되어 있어요. 광복회 창립 장소가 대구 달성공원인 걸 처음 알았네요. 사형이 집행된 곳도 대구이고 묘소는 경주 남산자락 인근에 있어요. 박상진 의사 유시와 광복회 포고문을 인상 깊게 읽고 생가공원을 떠났습니다. 37년에 정말 불꽃 같은 생애였어요.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다시 남쪽으로 달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 외성이에요. 남해안 일대에선 외성을 많이 봤지만 동해안에선 처음이에요. 울산 외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의 주요 거점이었대요. 1597년 정유재란 발발 무렵에 지어졌고요. 갓도 기요마사가 아까 본 울산 병영성을 헐어서 그곳의 자재를 이용해 쌓았다고 합니다. 외성 정상에 오르면 주변 지세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1597년 이곳에서 울산성 전투가 벌어졌어요. 조명연합군은 성을 포위해 왜군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썼고요. 왜군은 흙까지 먹는 등 당시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외성 함락에는 끝내 실패했어요. 남해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계속 패한 왜군은 외성을 쌓은 뒤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 측은 단 하나의 외성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7년 전쟁을 뒤로하고 이곳도 지금 주민들의 쉼터예요. 울산 외성이 있는 이 학성공원은 울산 최초의 도심공원이래요. 울산의 성각자 김홍조 선생이 1913년 땅을 매입해서 나무를 심고 가꾼 뒤에 울산시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다시 태화강이에요. 하루 동안 울산 도심의 명소를 여행했고요. 이런 대도시를 하루에 다 알기는 무리지만 대략의 윤곽은 잡은 것 같아요. 이어서 울산 동해안 쪽 여행지를 소개할게요. 이번엔 예전에 다녀온 울산 동해안 여행지를 소개할게요.
울산 동구로 갑니다. 현대 미포조선을 지나면 일산 해수욕장이 나타나고요. 그 곁에 해안 산책로로 유명한 울산 대왕암공원이 있어요. 대왕암공원은 동해안의 많은 산책로 중에서 가장 야생적인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바위 사이를 잇는 산책로를 따라 만나는 기암 궤적의 웅장함과 거친 파도의 물결이 잠시 딴 세상에 온 듯 자연의 광활함 속으로 초대합니다. 왕복 50분쯤 걸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회덮밥으로 요기를 하고 다음 목적지로 떠납니다. 대왕암공원에서 차로 10분쯤 달리면 울산대교 전망대에 닿습니다. 차를 세우고 10여 분 정도 걸으면 멋진 조망이 기다리는데요. 건너편으로 울산항과 주변 산업지대, 울산대교까지 한눈에 보여 산업도시로서의 울산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에요. 현대 미포조선은 1975년 울산에서 시작됐죠. 울산대교 전망대에 올라가면 더 멋진 조망이 펼쳐질 텐데요. 마침 정비 중이라 저희는 울산대교를 건너서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어요.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차로 10여 분 걸리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으로 갑니다. 장생포는 한때 한국 고래잡이 산업의 중심지였대요. 포경이 법으로 금지되고 이 일대의 해양 오염과 소음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고래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고래박물관에서 그간 인류가 고래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얻어왔는지 알게 됐고요. 울산이 예로부터 고래 문화와 관련 깊은 지역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울산에는 7,000년 전 선사시대에 그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구대 암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고래 사냥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시대가 변해 지금은 중공업과 조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네요. 고래박물관 옆으로 해군함정 울산함도 보여 들어가 봤어요. 커다란 함정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내부가 예상보다 많이 넓었고 다양한 공간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어요. 울산함은 한국이 자체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호위함이어서 한국 조선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함정이래요. 1980년대 실전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퇴역하고 울산항에 돌아왔어요. 해군 장병들의 생활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울산함 관람이었습니다. 박물관 뒤편 언덕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있는데요. 마감 시간이 다 되어 들어가진 못하고 멀리서만 짐작했어요. 울산항의 야경을 보며 하루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고래의 무한한 자원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았다가 현대 산업의 심장부로 탈바꿈한 도시 울산 여행이었습니다.